자, 아스날은 미드필더 보강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네이션스컵 차출도 있고, 그다음에 자카의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이스는 없고 가짜는 로마로 로콩가는 지금 똥 한번 쌌고 미진한 성장. 저기 찰리 파티노도 아직 너무 어리고. 그래서 이 많은 중앙 미드필더들과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아르투르가 이 바르셀로나에서 유벤투스로 가는 상황이 좀 뭔가 모르게 좀 착잡했죠. 그렇죠. 선수는 그래도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었을 텐데 좀 약간 안 된 느낌이었는데 아르투르 임대 링크가 아주 제법 짙게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뭐 길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아마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전에 프리미어리그로 건너오기 전에 한번 링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유리 틸레망스 링크가 나면서 틸레망스면 존나 좋지. 지금 아스날 팬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겨울에 임대로 일단 아르투르로 후반기를 버티고 다음 여름에 틸레망스에게 한번 좀 오퍼를 해보려는 게 아니냐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찰스와츠 같은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틸레망스에게 굳이 리버풀 한 줄이 있더라고요. 리버풀의 언급이. 리버풀도 뭐 틸레망스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관심은 없지 않겠지. 왜냐면 유리 틸레망스 같은 자원이 잘 없어요. 이 선수의 단점 뭐라고 그럴까? 좀 느린 거? 근데 단점이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 느린 거 말고. 약간 느린 거 말고는 딱히 단점이 없는 스타일이야. 그것도 나름 좋은 위치 선정으로 보완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좀 되게 날쌔고 그런 타입은 아니긴 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리버풀도 진짜 꼭 관심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중앙 쪽에 좀 더 뭐 들어가주면 좋으니까. 역시 그냥 밥풀떼기 하나 튄 걸로. 진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이거 관심이 없단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스날의 아르투르 이 기사는 지안루카 데마르지오 기자가 요즘에 언급을 했는데 유벤투스는 아르투르에 대한 여러 구단의 제의를 받고 이에 고민 중이다라고 먼저 일단 운을 띄웠어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고민 중인 거는 아르투르를 원하는 구단의 선수와 스왑딜을 할지 아니면 판매를 해서 비슷한 선수로 이제 대체자를 영입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 또 하나는 임대 정도를 좀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요즘에 아르투르가 냉정히 말해서 주전 입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를 인용한 풋볼 이탈리아는 아르투르가 유벤투스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어쩌면 나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 아스날하고 직접적인 어떤 아르투르를 이어준 기자, 같이 언급한 기자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입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이제 아스날과 아르투르를 같이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아스날은 아르투르 임대 계약을 원한다. 근데 보드진 간 접촉은 아직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사실 링크가 났었던 선수는 뭐 자카리아 혹은 기마랑이스 아니면 이 정도 뭐 선수 부바카르 카마라 마르세유에 있죠. 맞아요. 그 선수도 이제 또 많은 주목을 받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기마랑이스랑 부바카르 카마라는 겨울 영입은 힘들 거예요. 맞아요. 여름 얘기가 많았었어요. 마르세유를 이제 떠나면 부바카르 카마라는 여름에 FA가 되는데 겨울에는 확실히 아직은 마르세유가 안 팔겠다는 입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 로마노 기자는 이외에도 아스날에 타겟을 전했는데 역시 기마랑이스, 자카리아 이런 선수도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선수들의 겨울 영입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 언급도 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도 아르투르는 세비야 행보다 아스날 행을 선호한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잉글랜드 쪽 기자들이 또 아르투르 아스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르투르는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이 선수의 특유의 후반부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뭐 체력이라거나 그러니까 단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에요. 아르투르의 최근 폼을 좀 보면 일단 96년생 25살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11경기를 뛰었는데 총 출전 시간이 426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저조합니다. 리그 7경기 중에 선발 3경기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4경기를 뛰었는데 선발은 1경기에 그치고요. 시즌 초반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밀려 있었고 그 여파가 좀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르투르의 경우는 확실히 전력적으로 지금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유벤투스가 벤탄쿠르랑 라비오 실바에는 아르투르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요즘 유베 경기 보잖아요. 라비오가 꾸준히 나오는데 굉장히 못합니다. 파리에서 라비오는 멘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기량은 괜찮았어요. 맞아요. 요즘에 유벤투스에서 라비오는 멘탈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별로 흔드는 일이 없어요. 그 어머니도 이제 그 논란이 있었던 게 그 대표팀에서만 그랬던 거지. 유벤투스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실력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볼을 끌고 패스 미스가 많고 압박에 약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벤탄쿠르도 폼이 떨어져서 이제는 쓰기에는 좀 아깝고 그렇다면
로마전 말미 때 로카텔리, 아루투르, 메케니가 같이 나왔을 때 이 세 명의 조합이 좀 괜찮았거든요. 특히 아루투르가 후방을 맡아주니까 로카텔리가 좀 전방위적으로 뛰면서 장점이 좀 나왔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아루투르를 좀 더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알레그리 감독의 플랜에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알레그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팀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좀 지금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되게 엄청나게 그 지금 아스날의 중원을 모두 다 살려줄 만한 어떤 그런 특급 자원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바르셀로나 때부터 원활하게 유날리처럼 공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맞아요. 후방 빌드업의 어떤 스타트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가지는 선수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장단점을 좀 평가를 해봤는데 좋아요. 일단 이 선수 터치, 탈압박 기술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가끔 때에 따라 약간 어느 순간에는 샤비 헤르난데스가 생각이 나는 장면들을 약간 연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탈압박 그리고 맞아요. 그 이후에 바로 패스를 주는 그렇지. 능력을 보면 볼 터치 기술과 스텝이 좀 비슷하다는 분석 자료들이 많았죠. 그래서 나는 임대라면 아주 괜찮은 딜이 아닌가. 그 유베 쪽의 일타라고 할 수 있는 아그레스티도 이제 또 관련된 언급을 좀 했는데 그렇죠. 나는 6개월 임대인데 뭐 예를 들어 완전 이적 옵션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단순 임대라면 해볼 만하다고 봐. 6개월. 그래서 이 장점의 터치 탈압박 그리고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짧은 패스 근처에 줄 수 있는 짧은 패스 능력은 좋고 임대라면 역시 종민형 말씀처럼 리스크가 좀 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베도 지금 임대라면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은 장점이 되겠고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아까 탈압박과 짧은 패스의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야 자체는 사실 좁은 편이에요. 뭐 시야가 되게 크고 그런 타입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르투르가 패스는 잘 주는데 가까운 거리의 패스에 국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아주 요긴하게 도움을 주는 스타일까지도 아니고. 아스날은 지금 수비적으로 보탬이 되는 삼선도 필요한데 그렇죠. 아르투르는 수비적으로 얼마나 커버를 잘해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선수예요. 오히려 이 선수는 패스 위주로 볼 관리 능력, 볼 관리와 짧은 패스로 근처에 이 패스를 건네는 역할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공을 돌게 만들죠. 맞아요. 순환을 시켜주지만 반대로 보면 시야가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진 패스가 그때그때 뿌려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볼을 좀 관리하는 정도의 미드필더로서는 좋은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전진 패스가 조금 아쉽고 템포를 늦출 때가 있고 또 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롱 패스나 전환 패스를 잘 뿌려주는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분명 이제 아스날에 와서 약간 전진 패스를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은 그쪽은 아니야. 전진 패스를 왜 이렇게 안 뿌리지? 오히려 전진 패스는 파트너한테 맡겨야 될 수도 있고 아르투르는 어디까지나 볼을 관리하는 능력, 간수하는 능력, 또 주위 동료한테 빠르게 볼을 짧은 패스로 주는 능력, 딱 이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체력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선수거든요. 바르셀로나 때도 그랬고 맞아요. 유벤투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적으로 이 선수가 엄청 좋은 어떤 관리 능력을 보인 선수는 아니어서 어느 순간 뚝 떨어져. 매 경기 풀타임에 뛰지 못해요. 대부분 이제 그 후반부에 좀 교체 아웃이 돼야만 체력 안배가 좀 되는 스타일이니까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풀타임이 좀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이외에도 우려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무릎 상태. 지난 시즌 아탈란타전에서 그 로메로한테 태클을 당했을 때 오른쪽 다리 이 번역글을 보니까 골감막에 석회화가 진행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부상을 그러면서도 안고 뛰었는데 결국 통증을 참지 못하고 후반부 때는 수술을 진행했고요. 그 수술을 여파 때문에 올 시즌 초반까지도 경기를 쉬어야 됐는데 돌아오고 나서 아르투르의 폼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로 온다 그래도 몸 상태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최근에 이제 스캔들도 있었죠.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 때도 아마 사실 무근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좀 구설에 오를 만한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팬분들 언급하시는 거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 부상을 당했는데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서 그 부상이 좀 악화된 일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언급들도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훈련 지각 등의 문제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유벤투스 내에서의 문제는 어쩌면 이 선수가 동기부여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뭐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논란이 안 따라온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몇몇 언론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도 그럴 거라고 보여요. 에두픽이 아닐까 싶어. 브라질이기도 하고 기마랑이스도 그쪽일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나 완전 이적이라고 하면 글쎄라고 하겠지만 6개월 임대라면 물론 컵대에 나간 선수들이 조만간 돌아오긴 합니다만 나는 때에 따라서는 엘네니보다 나은 옵션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카 파티에다가 한 명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보면 유베가 결국에는 이제 대체 자원이 있어야 임대라도 보낼 것 같다라는 뉴스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되게 많이 진척돼 있는 것 같지는 아니고, 근데 좀 뭔가 관심 있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
제 사견은 지금 아까 아르투르의 단점을 위주로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유벤투스가 벤탄쿠르 라비오스일 바엔 아르투르 쓰는 게 낫다. 네. 로마전 후반전에 통해서 알레그리 감독이 좀 생각의 변화를 준다면 또 아르투르의 핏이 조금 지금보다는 올라온다면 후반기 때 쓸 가능성도 전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역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아스날이 임대로 데려온다면 리스크가 덜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 딱 그거. 또 만약에 임대로 이 선수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완전 영입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나중에 여름에 완전 영입할 선수 제대로 점 찍어놓으면 그러니까 윈윈이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만큼을 딱 바라는 네. 거야. 그러면 이 완전 영입할 선수로 누구를 지금 아스날이 노리고 있느냐? 틸레망스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차피 리버풀 안 올 것 같은데 아스날 가면 좋죠. 야, 씨. 이게 제대로 된 링크입니다. 네. 이거야 이거. 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아주 괜찮은 자원. 이런 링크가 떠야 돼. 이게 레스터 팬분들 입장에서도 잡는 게 좀 어렵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 계약 기간 때문입니다. 1년 반 남았죠. 맞아요. 1년 반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겨울도 어쩌면 제의가 정말 좋은 제의가 온다면 팔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적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더욱 그렇죠. 네. 그때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 머큐리의 매체에서 나왔던 그 기사를 보면 아르테타가 틸레망스에 관심이 있다. 겨울 이적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여름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약 기간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맨시티도 관심이 있고 뭐 리버풀에도 관심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리버풀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네, 리버풀은 별 이의 없고 레스터 입장에서 근데 틸레망스 반드시 잡아야 될 선수예요. 왜냐하면 틸레망스가 없으면 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돌아요. 영입생 수마레도 아직 팀에 온전히 적응한 느낌은 아니고 은디디는 빌드업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너가 은디디에게 너무 후한 평가를 줬다. 아예 못해. 아 그건 맞아요. 공을 앞으로 잘 못 보내. 그 보내려다 실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센터백이 너무 이제 전멸이다 보니까 은디디가 센터백으로 내려가서 좀 플레이할 때가 많죠. 그런 거 보면 틸레망스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계약이 안 된 거 보아서는 틸레망스도 어쩌면 이적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그러면 레스터에 잔류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 CBS의 벤 제이콥스라는 기자도 아스날 관련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대요. 아스날이 이 틸레망스 영입과 관련해서 속도를 낼지 지켜보자. 만약 큰 돈을 제시한다면 레스터도 18개월 남은 틸레망스의 판매를 어쩌면 겨울에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밀어보자. 네, 밀어붙이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난 중앙 틸레망스 제가 과감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서브 자원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틸레망스 온다 그러면 드디어 자카를 버릴 수 있는 자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대체가 아니라 이건 업그레이드거든요. 자카보다 훨씬 나아. 속도 느린 거는 좀 비슷하지만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카 틸레망스는 이 조합은 좀 힘들 거예요. 아니야. 둘 다 느리고 수비 보호를 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틸레망스랑 파티 아니면 누군가 한 명 또 수비 잘할 수 있는 선수 되잖아. 네, 그렇게 하면 되죠. 파티가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장면을 생각을 한다면 틸레망스 파티라면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뭐 레스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틸레망스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반가운 링크다. 아르투르 6개월인데 틸레망스 여름 영입이면 좋고. 그렇죠. 뭐 이거는 나는 가능성이 되게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겨울에 영입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가능한 한 모든 힘을 쏟아봐야 된다. 네.